스쿨.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경기 유아특수 합격생입니다. 이렇게 합격해서 임용특강을 하는 제 모습을 항상 상상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실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약한 저의 임용특강이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로 이번 시험 응시하게 되어 1차 컷플러스 10.7, 2차 컷플러스 9.4 성적을 받아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와 초수 때 1차 공부 방법, 그리고 강사 및 강의 선택 이유, 재수 때 1차 공부 방법, 그리고 2차 공부 방법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을 순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2023년도에 20학번으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24년도 임용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때 1차에 탈락하게 됩니다. 2024년 작년에 올인해서 2025학년도 유아특수 임용고시에 응시하게 되었고 최종 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MBTI는 ENFP인데요. ENFP에 대해서 이런 재밌는 만화가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ENFP 기도문인데요. 주님, 제가 한 번에 한 가지, 우와, 다람쥐다!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귀여운 MBTI 만화인데 이것처럼 저는 쉽게 흥미를 가지지만 쉽게 흥미를 잃기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가 시험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수 때 1차 공부 방법입니다. 2023년도에 공부하였고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1년도 2학년 신분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응시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재학생분들이시거나 임용 준비를 하시는데 한국사 자격증을 따지 않으셨다면 미리 따셔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학년 때 타 강사의 특수교육 인강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몇백 개씩 밀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4학년 때 1월부터 직강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이때 1차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유를 먼저 살펴보니 일단 대학교가 개강하게 되어 5월 달에 교육 실습이 있어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지지 못해 폰 중독도 있고 공부 시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수동적인 스터디도 진행했고요. 나의 공부보다는 자료 완성에 좀 더 몰두하는 공부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처음이라 시험 당일에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수를 한 번 더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반성적 성찰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쓴 반성적 성찰의 일부를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부모님께 나눠드리고 모두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여기 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다짐은 공부 습관 만들기입니다. 독서실을 이번 연도에 공부하며 꾸준히 다녀보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한 폰 중독이었던 저를 고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투지폰을 사용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별로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다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월 달에는 매일 무조건 1시간씩 공부하기, 2월 달에는 2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여 결국에는 마지막 후반에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나와의 다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스터디를 위해서 친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카페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시험 유형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서브노트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 이론서 위주로 공부를 하여 오개념 없이 정확하게 답안을 서술할 수 있도록 공부를 다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제가 예비령을 들으면 긴장도가 올라가서 글씨를 못 쓸 정도로 손을 떤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성적 성찰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간 계획까지 세우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성찰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글로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사 및 강의 선택 이유입니다. 먼저 저희 특동형 서진 선생님인데요. 제가 재수를 결심하게 되고 솔직하게 말하면 또다시 1년 동안 노량진을 직강 다니기에 좀 지루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기가 필요했는데 서진 선생님의 샘플 강의를 듣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서진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한 서진 선생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밝은 분위기와 강의력입니다. 서진 선생님은 항상 밝게 웃으시며 학생들을 복돋아 주시고 만나 뵐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았는데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기분 좋게 공부를 하고 싶어 서진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끔 카리스마 있는 강의력으로 몇 시간의 직강을 쭉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리드하시는데 이것이 저의 직강을 오래 다닐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교재 및 추가 자료입니다. 이 교재 및 추가 자료를 생각할 때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 고민해 보았는데 고농축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끈기 있는 기본 이론서는 구조화된 자료도 수록이 되어 있고 기출 기반으로 기본 이론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중요한 강론이나 요즘 뜨는 자료 등 중요한 자료들은 계속 서진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서진 선생님이 주신 자료만으로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고퀄리티 자료들을 계속 떠먹여 주시기 때문에 강사님을 믿고 커리큘럼을 쭉 따르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아특수를 고려한 강의입니다.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많지만 특히 그중 유아특수는 소수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진 선생님은 강의 중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이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와 같은 어, 유아특수를 고려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이번에 유초반 그리고 중등반을 나눠서 기본 이론반을 새로 개강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유아특수라면 더더욱 서진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카페입니다. 서진 선생님 카페를 들어가게 된다면 질문 게시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굳이 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보며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끈기 기본 이론서에 있는 기출 문제들에 대한 답안이 카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카페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뉴통령 정조희 선생님입니다.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매우 열정이 넘치시고 이 열정에 북돋아 '아 나도 힘내서 꼭 합격해야지.' 하고 싶게 강의를 해 주십니다. 특히 2차 교재 또한 꿀팁 55 가지 이론, 기출문제, 가답안, 연습문제 등등 한 페이지도 버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꼭 정주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데요. 그런데 이런 유아특수를 위한 전용 강의도 개강해 주시고 또 경기도 지역과 관련된 강의도 올려 주셔서 2차 준비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7 월부터 11 월까지 직강을 다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으로 조이쌤 강의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피드백과 파이널 강의도 진행해 주십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예시가 면접 연습 시 정조희 선생님이 실제 면접관처럼 표정 연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때의 경험이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관분들이 저를 안 좋게 쳐다보실 때 쫄지 않고 끝까지 저의 답안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수 때 1차 공부 방법입니다. 작년 2024 년도에 공부하여 합격하게 되었고 컷플러스 점수는 이렇습니다. 먼저 월별로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1 월부터 2 월까지 기본 이론반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직강 후 공부 방법은 직강 전 기본 이론서를 회독하며 예습을 진행하였고 직강 후에는 교재를 다시 회독하며 복습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기본 이론서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기출을 풀어보고 기어펜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아까 MBTI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흥미를 잃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예상했을 때 이때까지 직강을 다니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그래서 3 월에서 5월 달에는 잠시 직강을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터디 및 기출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끈기 교재를 기반으로 통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장에 시작하기에 앞서 구조화된 자료들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을 진행하였고 어 그다음에 장애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 분석 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먼저 기어펜으로 풀었습니다. 다음, 오답이라면 문제 위에 별표를 작게 표시하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옆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수를 하거나 암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등등등 실수에 틀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서 언급된 개념들 같은 경우를 모두 포스트잇에 옮겨 적고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들을 내 마음대로 변형을 해 보며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장점을 물어보았다면 저는 장점에 대해서 추가로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제를 만들고 변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르바이트도 진행하였는데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포스기가 컴퓨터거든요. 그 컴퓨터에 메모장을 켜서 제가 암기했던 요 통인출을 다시 한번 인출해 보는 식으로 어 인출을 하였습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새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이때 아까 반상적 성찰에서 나왔던 투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인스타그램 또한 비활성화하였습니다. 이때 문제풀이반 직강을 매주 토요일마다 다녔는데요. 문제풀이반에서 나온 문제들을 최대한 다 맞추고 싶어서 직강 전에 직강 전에는 교재를 회독하며 문제에 나올 법한 개념들을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강을 다녀온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출 분석 방법대로 오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틀린 이유를 적고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장을 해 보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문제풀이반을 하다 보면 그 시험지에 연도별 출제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연도별 출제 목록들을 파악해서 기본 이론서에 스티커로 표시하는 작업도 거쳤는데요.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이 다 빈출되는지 유목화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수교육서 카페에서 새로운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일반유아, 논술, 누리과정 등 매주 2일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왕복 2 시간을 걸려서
걸린 스터디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좋은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구두 인출을 하게 되어 아마 이 스터디가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월에서 11월 달에는 모의고사 반 직강을 다녔는데요. 2 주에 딱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멀더라도 꼭 노량진에 오셔서 이 모의고사 강을 직강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잘 푸시지만 답안지로 옮겨 적을 때 실수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9월 월부터 11월 달에는 효율적인 회독을 위해 회독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9월 월은 한 달 동안 1 회독, 10월 월은 2 개로 나눠서 2주 1 회독, 11월 월은 1주 1 회독, 그리고 시험 전날 아마 2 일에 1 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다회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험 시간표에 맞춰 기상하고 시험 시간표에 맞춰 기출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하여 제가 시험장에 당일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훈련하였습니다. 이 진도에 맞춰서 연도별 기출도 풀고 그다음에 영역별 기출도 풀고 교수님들 모의고사도 한 번 더 풀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모두 오답을 추합해서 오답 노트는 만들진 않았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만들었던 것이 암기 노트인데요. 요것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의 반을 나누어서 왼쪽에는 인출에 대한 제목을 적고 오른쪽에는 답을 적어서 점심 먹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매일매일 참고하면서 암기를 습관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MT와 ENT의 차이점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제목을 적고 오른쪽에 답을 적어 두어 헷갈리는 개념들을 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암기 노트를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까지 함께 만들어서 시험장 당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갈 필요 없이 이 자료 하나만으로 들고 가서 빠르게 회독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런 암기 나만의 암기 노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하고 요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밑에 썼는데 다이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이거 강추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반 유아 공부 방법입니다. 일반 유아는 유아 특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유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 일반 유치원 임용고시인 만큼 정말 열심히 일반 유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 때 한 1차 공부 방법은 먼저 요 강사님의 개론 강의와 강론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고요. 기본 이론서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특히 강의만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를 위해 소화하는 시간도 가져서 오개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월 월에서 8월 달에는 주 2회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때 통일된 인출표가 필요해서 특수교사 카페에서 서브노트를 다운받았습니다. 어 네. 이분의 서브노트를 활용하였는데 매우 좋은 서브노트여서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출 문제집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 기출 분석처럼 이것 또한 확장하고 기출 변형하였습니다. 네.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요 암기 노트 기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출했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했냐면 그 같은 개념이더라도 여러 가지 학자가 나옵니다. 이 학자분들을 다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단계명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단계명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내용 같은 것을 전부 암기했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다면 요즘 출제 경향이 "예시를 드시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예시까지 함께 암기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과 마찬가지로 9월 한 달 1 회도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진행하였고요. 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일반 유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2주 전에 번개로 스터디를 구하여 인출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요 인출 스터디 덕분에 일반 유아도 많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바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시간을 매우 아끼고 금방 성장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2차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사실 2차 면접을 그렇게 잘 본 성적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공부에 앞서서 제가 느낀 점은 1차 고득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 성적에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준비할 때 1 차의 높은 성적이 그래도 좀 불안감을 낮추어 이것이 자신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1차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발표 전 2주 휴식 후에 바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원래 함께 진행했던 선생님과 주 3회 만나서 경기도와 평가원의 기출 문제들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직강생 특강으로 정조희 선생님의 강의가 주어졌는데요. 요 강의들을 바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곧바로 특수교사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본가에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스터디를 구했고요. 매일 5 시간씩 함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장소도 매우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희 무료 시설 이런 것들을 무료 공간 대여 시설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최대한 이런 장소들을 빠르게 섭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현직 교사 개별 피드백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직 교사 시점에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그 정조희 선생님의 개별 피드백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면접도 면접이지만 수업 시험 때 제가 부족했던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면접과 수업 시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정조희 선생님의 끈기 임용 2 차를 무조건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스터디나 준비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시책 같은 경우는 요 교재와 신년사 등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느끼기에 또 시험 2주 전에 제 스스로가 '시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또 특수교사 카페에서 새로운 번개 스터디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원님과 함께 또 경기도 시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저만의 유아특수적인 답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어플은 클로버 노트 녹음 어플이고요. 발성 연습 그리고 두갈씩으로 답변하는 연습, 구조화된 답변 연습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둘 다 30 점으로 특히 이 수업 나눔이 배점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를 하셔서 내 수업을 녹여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어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
폰은 삭 폰에 있는 영상들을 삭제하게 된다면 영상들을 효율적으로 찍고 저장하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놀이 흐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에 일반 유아 수업 시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였고 매일매일 놀이 과정을 보며 유아들의 전반적인 놀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연을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나만의 만능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장애에 대한 중재, 그리고 유아 간의 상호작용, 교사 간의 상호작용, 수업 시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책 등등을 따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운이 좋았다."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격 특강을 준비하게 되면 '내가 왜 붙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밖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들 때마다 항상 지금 제가 감사한 것 3 가지를 일부러라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감사 일기를 쓴다 하면 첫 번째로 합격하게 돼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 건강하게 이렇게 합격 특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 팔다리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도 감사 얘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강화 저희 특수교육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저 스스로도 저희들도 자기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거나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는 대단한 애야, 대단한 애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기 강화를 하면 실제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크게 하나가 인복인데요. 좋은 강사 선생님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터디원 분들을 만난 게 저의 합격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복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할 것이 있다면 스터디나 진행을 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면 어 인복도 갖추게 되시고 향후 현장에서 일하게 될 때 좋은 인연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운 같은 경우는 시험 당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2달 전부터,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며 독서실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탈이 나지 않는 음식 조심하였고, 그다음에 길을 걸을 때도 항상 그 다리에 힘 안 풀리려고 의식하면서 걷고 안전벨트 꼭 매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좀 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이 쪼끔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그 반성적 성찰 작성이 저의 이번 재수 임용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성하시게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시험 경험이 있다면 가채점을 반드시 해 보셔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어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의 공부 수준 그리고 나쁜 버릇, 실수 아니면 평소에 갖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글로써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를 계획을 하며 매일 공부 마무리에 오늘 잘한 점, 오늘 반성할 점
이렇게 적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매일매일 발전하는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인데요. 일단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임용고시 생활이 매우 불안하고 힘든데요. 이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인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면 '비교는 과거의 나만 비교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꾸 누가 약간 비교가 돼요 이러면 그냥 장점만 습득을 하거나 살짝 안 보시는 거를 의도적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안 보시는 거를 또 방법입니다. 또한 강사에 대한 믿음인데요. 어 서진 강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정조희 선생님이나 매우 수많은 연구 끝에 이런 교재나 강의들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답안 작성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난 잘 쓴 것 같은데 틀렸다네?' 하면은 어 물론 이제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 막 너무 의구심을 갖고 '아니야. 내 답이 맞아.' 이러기보다는 강사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습득을 하시면 시험 고득점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사에 대한 믿지만 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것으로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 중꺾마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긴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주변 들으며 제일 아쉬웠던 말이 "연습 삼아 시험 봤다."라는 말인데요. 어 특히 젊을 때 1 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기회가 있고 내가 이 명이 언젠간 합격이 하고 싶다면 연습 삼아 시험 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힘들 때마다 봤던 문구인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뼈를 아프게 하고 그 배를 굶주리게 하여 시련을 주어 그가 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니 혹시라도 시련이 있거든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 라는 맹자왈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시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힘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다면 하늘의 큰 인물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구나. 내가 이것만 지나면 내가 시련을 이기면 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최종 합격 문구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합격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